자, 그러면 이번에는 맵 컬렉션 프레임워크인 맵이라고 하는 그 컬렉션 중에서 두 번째 구형 클래스죠. 해시맵에 이어서 해시 테이블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해시 맵을 알아보셨는데, 해시 맵과 해시 테이블의 관계는 앞에서 배우셨던 리스트를 가지고 얘기하면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과 벡터의 관계랑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어레이 리스트랑 벡터의 차이점 아시나요? 둘 다 어차피 리스트라고 하는 컬렉션 프레임워크 컬렉션을 그대로 상속받은 구현한 클래스잖아요. 자, 근데 어레이 리스트랑 벡터의 차이점은 뭐냐면, 어레이 리스트랑 완벽하게 벡터는 동일한데 모든 메서드가 싱크로나이즈드 되어졌다, 다시 말해서 동기화되어졌다라고 하는 점만 벡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싱글 스레드에서 사용이 적합할 거고요, 훨씬 더 가볍겠죠. 반면에 멀티 스레드 같은 경우에 객체를 동기화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벡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메서드가 동기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멀티 스레드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멀티 스레드를 쓸 때 동기화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객체 자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지금 스레드 1이 있었었고요, 스레드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맵 객체를 하나를 만약에 공유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스레드가. 그러면 첫 번째 스레드는 이런 키를 가지고 있는, 키 1을 가지고 있는 엔트리를 삭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리무브 시켰습니다. 자, 동시에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간주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스레드에서는요, 이번에는 맵 객체에서 키1이라고 하는 엔트리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데이터, 다시 말해서 키1을 가지고 있는 엔트리의 밸류 값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와 동시에 스레드1은 그걸 지금 지우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원천적인 방법은, 누군가는 이 객체를 공유하고 있을 때, 두 개의 스레드가 공유하고 있을 때, 만약에 하나가 데이터를 지우고자 한다면 그동안은 get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누구도 데이터를 지울 수 없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기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벡터라고 하는 거, 어레이 리스트와 벡터 사이에서 동기화라고 하는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동일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해시맵이라고 하는 것을 전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 해시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메서드들이 동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싱글 스레드에서 안전합니다. 멀티 스레드에서는 불안전하다는 소리죠. 만약에 그 멀티 스레드에서는 이 해시맵 객체를 공유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놓은 게 바로 해시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해시맵과 해시 테이블은 완벽하게 동일하지만 동기화 메서드가, 모든 메서드가 동기화 메서드로 구현되어져 있다, 그 차이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처음 짤 때는 싱글 스레드에서만 동작할 거기 때문에 해시 맵으로 모든 것들을 설계해 가지고 해시 맵으로 프로그램을 다 짜놨습니다. 자, 그럼 해시 맵에다 데이터도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해시 맵의 데이터들 나중에 멀티 스레드 환경으로 확장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애초부터 해시맵으로 저장되어 있던 것들을 모두 다 바꾸어서 해시 테이블을 바꿔야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기존에 해시맵이 됐던 해시셋이 됐던 둘 다 멀티 스레드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모든 메서드들이 동기화되지 않은 메서드들인데, 컬렉션스라고 하는 클래스의 싱크로나이즈드 맵, 싱크로나이즈드 셋이라고 하는 이 정적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스레드의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서드들의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멀티 스레드에 안전하지 않지만 그 껍데기에 동기화를 시킨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랩핑 시킨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동기화 기능을. 그런 방법이 바로 여기 있는 컬렉션스라고 하는 클래스의 정적 메서드로 싱크로나이즈드 맵 셋
대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껏 만들어 놓은 게 싱글 스레드용으로 만들어 놨으면 그걸 멀티 스레드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실 나머지는 좀 설명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하게 동일하니까요.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 이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해시 맵과 완벽하게 모든 메서드까지 다 동일하고 동작까지도 다 동일한데 내부적으로 싱크로나이즈드가 되어졌다. 그것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타이틀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시 테이블 가지고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풋이라고 하는 것은 키 밸류 데이터 집어넣는 셋으로 집어넣는 거고요. put all이라고 하는 것은 맵 데이터 자체가 맵 객체를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의 맵이 다른 맵을 통째로 그냥 자기의 원소로 넣고자 할 때 put all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변경할 때는 키와 밸류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키와 밸류라고 하는 이 쌍은 만약에 해당되는 키에다가 해당되는 밸류를 집어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키가 있으면 동작을 하지만 이 키가 없으면 동작을 안 하겠지요. 자, replace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로 오버로딩 되어졌는데 이번엔 매개 변수가 3개입니다. 키와 old value와 new value인데 이 경우에는 요 앞에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할 때만 new value를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키가 A라고 하는 스트링 타입으로 키가 들어가 있고요. value라고 하는 거에는 안녕이라고 들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둘 다 키와 value가 스트링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건데 어떤 그 맵 데이터의 엔트리들을 쭉 봤을 때 키가 A이고 여기 안녕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여기에 만약에 방가로 바꾼다고 치면 방가라고 하는 글자로 이 안녕을 바꿔라 라고 하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여기 안녕이라는 글자가 아니고 여기에 감사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앞에 있는 키와 밸류의 세트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역시 동작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보를 수출할 때는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특히 키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키가 없으면 당연히 데이터가 안 나오겠죠. 자, contains key라고 하는 거는 키들, 다시 말해서 맵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여기 키가 만약에 뭐 A, B, C, D, E 라고 하는 캐릭터 타입으로 만약에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이걸 키로 썼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키셋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키 값들만 키가 5개죠. 키 5개의 키들로 구성된 셋을 구성해서 리턴하는 게 바로 이거 키셋이고요. 여기 컨테인스네요. 컨테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그 컨테인스 데이터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컨테인스 키 하고 나서 오브젝트 키에 만약에 제가 여기다 A라고 집어넣었다. 그럼 A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true를 리턴할 거고요. 여기에 만약에 K를 집어넣었다. 그럼 K라고 하는 키는 없으니까 false가 나오겠죠. 자, 컨테인스 밸류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밸류 중에서 여기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는 밸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true, false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그대로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키셋이라고 하는 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에 해당되는 값들을 여기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 4개를 원소로 하는 셋 객체를 리턴하는 거고요. 자, 맵 객체 리턴은 맵 뱃속의 엔트리라고 하는, 이거 이렇게 생긴 걸 엔트리라고 말씀드렸죠. 키와 밸류 하나 이상. 그럼 이렇게 네모칸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엔트리가 4개가 있죠. 바꿔 얘기하면 얘는 지금 맵 객체 뱃속에 있는 엔트리 타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각각이 키와 밸류라고 하는 두 가지 파라메타를 가지고 있는 제네릭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 네모칸 자체의 타입이 이건데 이 네모칸의 타입 4가지를 가지고 있는 객체 4가지를 가지고 있는 셋 객체를 리턴한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셋 데이터 타입은 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잡한 형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데이터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remove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는 거고요. 역시 오버로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지우고자 하는 것들을 키를 집어넣게 되면 이 키에 해당되는 키가
삭제가 될 거고요. 해당되는 키가 없으면 동작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버로딩 된 게 이번엔 키와 밸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키와 밸류의 쌍이 정확하게 일치할 때 그놈을 지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키와 밸류가, 키는 있지만 밸류가 다른 놈이라고 한다면 그 엔트리는 삭제되지가 않습니다. 자, 클리어라고 하는 건 모든 데이터를 다 지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은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해시 맵과 완벽하게 기능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다만 제가 이 어떤 해시 맵이라고 하는, 이 맵이라고 하는 객체 자체를 두 개의 스레드가, 그러니까 스레드 2와 스레드 1이라고 하는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이 하나의 객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까? 공유 객체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맵 객체가 공유 객체가 되겠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는 성능이 조금 저하가 되더라도 동기화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동기화한 맵 컬렉션이 바로 해시 테이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앞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객체를 해시 셋으로 만들었는데, 죄송합니다. 해시 맵으로 만들었는데, 해시 맵이라고 하는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동기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싱글 스레드에서만 지금 안전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다시 말해서 두 개의 스레드가 이 객체를 지금 공유해야 될 상황이 생겼다. 그때는 앞서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컬렉션스라고 하는 것 안에 싱크로나이즈드 맵 또는 해시셋 같은 경우에는 싱크로나이즈드 셋이라고 하는 정적 믹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동기화 기능을 랩핑 시킬 수 있다 그랬었죠. 내부적으로는 동기화 기능이 없지만 껍데기와 동기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기능을 랩핑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까지가 해시 테이블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구현 클래스입니다. 맵 컬렉션의 세 번째 구현 클래스들은요, 링크드 해시 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다음 페이지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시 리스트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해시셋을 한번 볼까요? 셋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해시셋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링크드라고 하는 말이 붙은 해시셋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앞에서 제일 먼저 해시맵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링크드 해시맵이라고 하는 것과 해시맵 사이의 관계는 앞에서 배운 해시셋과 링크드 해시셋과의 관계와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잠깐 앞에서 배웠던 것 좀 복습 좀 해볼까요? 해시셋이라고 하는 것은 셋의 기본적인 기능을 모두 다 구현한 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셋의 가장 큰 특징은 중복 허용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셋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데이터는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해시맵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키와 밸류를 저장한다. 다시 말해서 엔트리로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중에서 키라고 하는 것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해시맵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중복을 허용하니 허용하지 않니라고 하는 걸 하려면 알아야 했던 게 두 개의 객체가 같으니 다르니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같으니 다르니라고 하는 것의 판단 기준이 바로 해시 알고리즘으로 사용하는 게 각각 해시맵과 해시셋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링크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링크드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 해시셋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순서와 출력 순서가 어떻습니까? 입력 순서가 내가 막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어차피 얘는 주머니에 들어가서 막 섞이기 때문에 출력 순서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해시맵이라고 하는 것도요, 입력 순서가 있으면 입력 순서대로 데이터가 저장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해시맵이라고 하는 것의 그 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셋으로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시맵이라고 하는 것도 입력 순서와 출력 순서는 다릅니다. 내가 집어넣은 순서대로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링크드 해시셋이라고 하는 여기 앞에 링크드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데이터가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손을 붙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 왼쪽에 누구가 있고 내 오른쪽에 누가 있고 이렇게 양손에 각각 한 사람씩 손을 잡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주머니에 들어갈 때 이게 주머니라고 치면 주머니에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손에 손을 잡고 구슬 꿰듯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들어간 순서대로 구슬 깬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 순서와 출력 순서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링크드 해시셋입니다. 자, 입력 순서가 출력 순서랑 동일해지는 거.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링크드 해시셋에서 해시셋과 링크드 해시셋을 비교했을 때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입력 순서와 출력 순서만 같으냐 다르냐를 가지고 특징 짓는 게 바로 그거죠. 자, 해시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링크드 해시맵이라고 하는 것과 그냥 해시맵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입력 순서와 출력 순서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앞에서 얘기를 벌써 다 했는데요. 이제 정리 차원에서 요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드 해시맵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나머지는 다 동일하대요. 누구랑? 해시맵이랑 완벽하게 동일하답니다. 자, 그런데 입력 순서와 출력 순서가 같아진다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해시맵을 보도록 할게요. 해시맵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키와 밸류를 10, 30, 20의 순서로 가, 다, 나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출력 경우를 보게 되면 해시맵을 출력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20, 10, 3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각각 컴퓨터마다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순서 자체가 보상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집어넣은 순서대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링크드 해시맵이라고 하는 건요, 10, 30, 20이라고 하는 순서를 만약에 넣었다고 치면 실제로 출력을 하게 되면 결과도 동일한 순서로 항상 나옵니다. 왜냐하면 링크드 시켜놨거든요. 모든 데이터들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각각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실제로는 지금 밸류가 왼쪽 밸류가 오른쪽 밸류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그림을 그렇게 그린 거고요. 실제로는 키들이 서로 왔다 갔다 보고 있는 겁니다. 내 왼쪽 키에 누가 있고 내 오른쪽 키에 누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키가 순서대로 빠지는 거니까 키와 밸류가 같이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링크드 해시셋도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모든 예제에 대한 적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링크드 해시셋 같은 경우에는 순서 자체가 동일하게 나오니까 아까랑 결과의 차이점은 차이가 나오는 거냐면 입력 순서대로 결과가 나온다.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라고 하는 것은 키와 밸류를 그냥 그대로 집어넣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213 순서로 키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213 순서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이 213 순서로 나왔던 맵을 그대로 그냥 집어넣었으니까 푸돌로 똑같이 213 순서로 나왔습니다. 자, 데이터를 변경할 때는 이건 변경에 대한 거니까 링크드 해시셋이나 해시맵이나 그냥 해시맵이나 결과는 완벽하게 동일하겠죠. 자,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똑같은 키와 밸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뉴 밸류를 바꾸라고 했던 거니까 이거는 해시맵과 동일한 거고 링크드라고 하는 특징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메서드인 거죠. 이 경우에는. 자, 링크드 해시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맵에서의 그 get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같은 경우에도요, 데이터를 지금 키 값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키 값으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링크드라고 하는 특징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해시맵과 동일한 거고요. 컨테인스 키와 컨테인스 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냥 해시맵과 동일합니다. 자, 이제 정보를 추출하고 데이터를 지우는 것만 남았습니다. 정보 추출할 때 키셋인데요. 자, 요 키셋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사실은 그렇게 그닥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앞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저장된 데이터가
마지막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봐야 되겠네요. 2, 1, 3 순서로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키셋으로 뽑아도 키셋으로 뽑은 데이터조차도 2, 1, 3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키라고 하는 것이 왼쪽 오른쪽 손잡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링크드 해시맵이라고 하는 건 키들이 서로 링크드 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링크드 셋이라고 셋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링크드 해시 셋으로. 그러니까 이 셋으로 나온 것 자체도 순서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같은 개념입니다. 어차피 지금 맵 객체로 데이터를 뽑아내면, 자, 요걸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2, 1, 3. 여기는 지금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는 뭐, 나다라, 나나나, 다, 라마, 뭐, 이런 데이터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쑥쑥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번 링크드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213 링크드가 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항상 데이터를 이렇게 순서대로 뽑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키셋으로 뽑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213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 키들은 왼쪽 오른쪽을 서로 이렇게 각각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링크드를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엔트리로 뽑을 때, 다시 말해서 엔트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것들이 엔트리죠. 그럼 엔트리가 3개가 나오겠네요.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엔트리고요. 앞서서 조금 복잡한 형태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엔트리 타입인데 엔트리라고 하는 클래스는 맵 안에 들어있다 그랬었죠. 맵 안에서 정의가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map.entry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map.entry 해놓고 괄호 열고 얘는 제네릭 폼이기 때문에 K와 V 위에 건 무슨 타입이고 밑에 건 무슨 타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해야 되는 제네릭 타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확하게는 엔트리는 인터페이스겠죠. 왜냐하면 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터페이스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3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셋이 나올 텐데 이때도 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링크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순서가 완벽하게 동일하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이즈고요. 사이즈는 당연히 3개가 나올 거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자, 리무브라고 하는 메소드도 마찬가지로 링크드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있는 데이터에서 이 키를 삭제해라, 이 키와 밸류를 삭제해라, 그리고 클리어를 삭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배운 걸 잠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맵이라고 하는 컬렉션에서 3가지의 특징을 배웠습니다. 3가지의 구현 클래스를 배우셨습니다. 첫 번째 해시 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맵의 기본적인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해쉬 알고리즘을 가지고 중복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자, 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K와 V라고 하는 키와 밸류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K라고 하는 키는 중복이 불가능하고, 이걸 중복이라고 쓸게요. 중복 불가능하고 밸류는 중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얘가 중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중복이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결정 메커니즘을 해쉬 알고리즘으로 쓰는 것이 바로 해쉬 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키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해쉬 맵에서는 셋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셋으로 관리합니다. 정확하게는 해쉬 셋으로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해쉬 셋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얘도 입력 순서와 출력 순서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걸 첫 번째로 해쉬 맵으로 배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링크드 해시맵입니다. 자, 링크드 해시맵이라, 두 번째는 해시 테이블을 배우셨죠? 해시 테이블입니다. 자, 해시 테이블은 완벽하게 다 동일한데 스레드에 안전하도록 만든 거죠. 멀티 스레드에 안전하게 만든 겁니다. 그게 두 번째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물론 해시맵이라고 하는 것은 멀티스레드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해시맵 객체를 2개 이상의 스레드가 공유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컬렉션스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정책 메서드, synchronized 맵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얘를 랩핑하게 되면 얘조차도 그 멀티스레드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지금은 맵을 배우고 있지만 해시 셋이라고 하는 것도 멀티스레드에서 안전하지 않지만 역시 컬렉션스의 싱크로나이즈드 셋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동기화 기능을 랩핑 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배우신 게 지금 이겁니다. 링크드 해시맵이라고 하는 건
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뭐로 확인한다고 했었죠? 뭐로 관리한다고 했냐면 이 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시 셋으로 관리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배우는 링크드 해시 셋이라고 맵이라고 하는 마지막 요 구현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이 키와 밸류가 있는데 그때 이 키라고 하는 걸 뭐로 확인한다고 뭐로 관리한다고요? 해시 셋이 아니라 링크드,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던 링크드 해시 셋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꿔 얘기하면 키 자체가 얘는 해시 셋으로 관리하니까 입출력 관계의 순서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여기 링크드 해시 맵이라고 하는 놈은 링크드 해시 셋이라고 하는 것으로 관리하니까 링크드 해시 셋과 일반 해시 셋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입출력 순서가 같으니 다르니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링크드 해시 맵이라고 하는 것과 맵 사이의 관계는 내가 입출력이 같으냐 다르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가지의 구현 클래스를 배우셨고요. 이제 맵의 마지막 구현 클래스를 배우면 맵의 모든 구현 클래스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